자, 교재 55페이지. 자, 교재 55페이지. 자, 독서 교재 55페이지. 맞다. 미안. 자, 교재 안 갖고 온 사람 없지? 10월 어디 갔다 왔어? 여기 문 앞에. 자, 미안해. 여기 출처가 좀 빠졌네. 55페이지 지문은 자 적어놔. 딴 거 다 적어놔도 이거 빠졌지. 자, 2020년. 자, 9월 평권. 자, 2020년. 자, 9월 평권 지문으로. 자, 법 지문이지. 너희들도 아마 내년에 경제하고 법을 로테이션으로 배우게 될 거야. 자, 전형적인 여러분 법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1, 2, 3, 4번 문제를 푸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주문을 좀 해줄게. 봐봐.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4문단을 풀 때 범위를 딱 좁히고 얘네들은 선지가 아니겠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4번 문제 1, 2, 3, 4, 5번 있잖아? 근데 1, 2, 3번 문제를 딱 풀고 나면 얘네들은 답이 아닐 것 같은데 내용을 몰라도 하는 선지들이 있을 거야. 이게 뭔지는 내가 오늘 얘기했는데 오늘 그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 오케이? 자, 좋아요. 그래서 4번 문제 풀 때 한번 답지를 한번 좁혀보면서 우선 보기 55쪽 지문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게. 쓴 거지 되죠? 안 되는 거지. 저번에 내신 시간 했던 시간대도 안 돼.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 지문이 되게 곤란한 게 딱 보니까 보통 지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 진술이 있고 예시도 어때 빼고 막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어때 여기서는 뭘 빼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없잖아. 뭐 예시도 없고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법지문의 특징이야. 법지문은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거를 옆에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애들 막 시험 볼 때 옆에다 중요한 내용 정리하거든? 이건 여러분 정리를 못해. 오히려 이런 질문일수록 틀을 잡고 문제를 풀 때 자세하게 읽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단락의 붙이고 1, 2, 3, 4. 자,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일단 문단 앞을 먼저 읽지. 1문단 빼고. 자, 2문단. 첫 번째 문장. 눈으로 읽어볼게.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고 했지. 자, 3문단 봐봐. 행정규칙은 그랬지. 4문단은 어때? 조례는 그랬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안 읽어도 여기 봐. 지문을 안 읽었지만 이 지문의 구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 수가 있지. 안 읽어도. 얘들아,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떨려. 근데 일단 이 지문의 전체적인 틀, 2문단은 위임명령 얘기고 3문단은 행정규칙 얘기고 4문단은 조례 얘기구나. 오늘 독서 두 지문을 나갈 텐데 두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수능하고 평가원에서 독서 4지문 중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지문. 무슨 말인지 알지? 완전 킬러는 아니지만 실제로 정답을 보면 오늘 40% 50%대 문제들이 어때? 쭉 나와. 근데 되게 오래 걸리는 지문들이야 오늘은. 근데 그럴수록 처음 지문을 읽을 때 막 정리하고 그러면 안 돼. 흐름을 먼저 잡고 대신 문제를 풀 때 잘 가야지. 자, 그럼 이제부터 1문단부터 한번 가보자. 1문단. 자, 첫 문단을 읽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글의 제재를 찾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측하기 위해서 찾는 거지. 자, 둘째 줄. 자,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지. 자, 그럼 얘들아, 이 글의 제재가 뭐야? 뭐에 의한?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 자, 일단 이 글의 제재는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 자, 너희들이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이건 알겠네.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만드는 건 어디야? 국회지. 입법부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은 입법부가 아니라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입법은 행정부나 거기 나와 있잖아 얘들아.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행정입법이야. 자, 얘는 행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을 한 거야. 됐냐고? 하지만 1문단 읽고 예측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미 우리 근데 예측은 다 했잖아. 자, 2문단 첫 번째 문장. 자, 밑줄 거. 자, 2문단 첫 번째 문장.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어.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아작이 났던 게 올해는 로테이션상 법지문이 수능에서 나올 거거든.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도 했지만 법지문 위주로 해줬는데 수능 출제 교수가 영남대 교수인데 그 교수가 작년에 혹시 그거 아니니 환율 국제 기축 그 환율과 관련된 그 교수가 올해 또 들어간 거야 출제 교수 영남대 교수. 그래가지고 그럼 나올 만한 게 국제 이거기 때문에 EBS 연계 중에서 관세 한번 나오나 보자. 관세랑 관련된 게 나올 수 있어서 그거랑 관련된 자료 일주일 동안 만들어가지고 오늘 또 수업해주고 고3들 자료 만들어주고 딱 나눠줬는데 그리고 올해는 또 판소리계 출제 교수가 여러 번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일주일 동안 정신이 없었어. 이제 너희들도 딱 내년 이맘때쯤에 선생님이 출제 교수들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질문이 나올지 그 몇 배수를 이제 찍어줄 거야. 그럼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고 들어가면 작년에는 독서 3지문 중에서 문학은 다 마치고 2지문을 선생님이 그 브로셔에 같이 해놨는데 하여튼 그게 막판에는 굉장히 중요해. 물론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요. 근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알아도 내공이 없으면 못 풀지. 제재가 연계돼서 나온 거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 올해 또 출제 유형 중에 하나야. 자, 행정입법 지문이 올해 수특수안에 나와서 수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우리 미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 이게 평가원에서 나온 거랑 수능에서 나온
그러면 이 문단에서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고 했지. 자, 밑줄 거. 그 다음 문장.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규제사항의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관할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계속 밑줄. 이에 따라 제정된 입법을 뭐라고 그래? 위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단은 자, 첫 번째 위임 명령인데, 자, 위임 명령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자, 지금 밑줄 친 걸 보면 얘들아, 법을 만드는 게 누구야? 국회지. 자, 국회가 행정부에 자, 법률의 제정을 위임하는 거야. 야, 네가 만들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행정부는 만들 수 있는 거지. 행정부가 법을 만들어.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서부터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가면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도대체 뭐를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대충 읽어, 대충. 대충 읽으면서 그냥 이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구나. 위임명령. 대신 위임명령이 뭔지는 알아야 돼. 자,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볼게. 너희들, 자,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야. 너희들 우리나라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잖아. 혹시 들어봤니? 검수완박?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검찰 측 권력을 약화시키고 경찰 측 권력을 세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윤석열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왜 자기 꼬붕들은 다 검찰에 있는데. 그러면 뭐를 견제해야 돼? 경찰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 뭐를 만들었냐면 경찰국을 만들었어. 근데 경찰국을 만들려면 법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법을 만약 국회한테 우리 경찰국 법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잖아. 그 법을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지. 오케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찰국을 자기가 만든 거야. 그래서 경찰국 시행령, 대통령이 만든 행위명령을 시행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뒤에 여러분 나와.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를 보면 뭐 대통령령 뭐 이렇게 있고 쭉 나와. 근데 일단 얘들아 부탁하고 싶은 건 그냥 이 문단 끝까지 한번 이해가 가면 가는 대로 안 가는 대로 그냥 읽어. 대신 이 문단이 위임 명령에 대한 거다라는 건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3문단 갈게요. 자, 두 번째 밑줄.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의 절차에 필요한 행정으로서 고시,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대. 그리고 어때? 또 예시 같은 거 없어. 쭉 읽는 거야. 근데 주의를 해야 될까 얘들아? 안 읽으면 안 돼. 읽기는 읽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넘겨.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행정규칙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럼 이제 눈치 깠네. 4문단 첫째 줄을 치고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제정된다. 자, 조례. 자, 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 1, 2, 3, 4를 이렇게 만들었지. 자, 그리고 일단 문제 네 문제를 쓱 봐. 자, 문제 네 문제를 쓱 봐. 자, 1번 문제는 일치 문제네. 자,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 자, 2번 문제 봐. 기억의 이유지. 자, 기억의 이유. 자, 기억이 어디니? 이 문단에 있지. 그럼 얘들아, 문단이 지금 여기 봐. 2, 3, 4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얘가 출만 되겠지. 잠깐만. 여기에 힌트가 없을 때는 여기에 나올 수도 있어.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위임명령도 일종의 뭐니까 행정? 입법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얘는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문단이 되겠네. 자, 3번 문제 봐. 자, 뭐에 대해서 물었어? 행정규칙이지. 자, 그럼 얘는 어때? 3문단 쪽에서 답이 나오겠지. 자, 이제부터 4번 문제 풀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너희들은 내 제자야. 자, 4번 문제를 풀 때. 자, 거기 보기를 쭉 보니까 자, 봐봐. 가의 법률 얘기가 나오지. 법률 동그라미. 가의 법률 얘기 나와. 밑줄 친 가. 그 다음에 나 왼쪽이 어때? 대통령령 보여? 자, 대통령령이면 어때? 얘지? 그 다음에 다른 거야. 지방시의회에서 제정했으니까 어때? 얘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나와 있는 가, 나, 다 중에서 반드시 선지에 뭐랑 관련된 건? 다랑 관련된 건 나와야 되겠지. 야! 여기서 만약 가랑 나랑 관련되어서만 답이 나오면 이게 병신이잖아. 이따가 기술 지문 풀 때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한번 더 봐. 그럼 일단 나 같으면 여기서 한번 지워봐. 자, 가하고 다 가지고 낼 것 같아. 아니, 다가 반드시 어때? 반영이 돼야 돼. 됐어? 그러면 나 같으면 1, 2번은 그냥 제낄 거야. 3, 4, 5번서부터 확인해. 그럼 얘들아, 1, 2번만 줄여도 시간이 얼마야? 약속? 이따가 기술 지문 풀 때 꼭 그거 한번 해봐.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잡힐 때도 있고, 그 다음 지문은 앞에 문제를 풀다 보면 잡혀. 자, 그 연습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대통령이니까 니도 우리나라 법에 관심이 없고 대통령이 누군지 알지? 그래. 민주당 당대표 누군지는 알아? 아는 사람 없지. 이재명. 우리나라 대통령은 알지 누군지? 내가 다음 대통령 누군지 얘기해 줄게. 다음 대통령. 나 원래 수업 시간에 잘 얘기해. 우리나라 1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 2대 대통령. 솔직히 윤보선. 알지? 그 다음에 누구야? 장면 이런 사람들을 빼자. 박정. 이승만. 말이 좀 이렇게 염소 소리 내는 사람 알지? 국민 여러분 알지? 지금 되게 잘해. 뭉치면 살고 으태지면 죽습니다. 좀 웃으라고 이 새끼들아. 나만 혼자 원맨쇼 하는 것도 아니고 씨. 박정희 알아? 박정희? 진짜 뭐하는 거야? 끝까지 끝까지 할 거야. 네, 박정희 다음에 전두환. 오, 언니는 10만 원밖에 없어. 똑같죠? 그 다음에 노태우. 이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연습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게? 김영삼. 우리나라에서 연설을 제일 못하는 사람. 제주도 가서 난리 났어. 사투리 되게 심하겠어. 국민 여러분! 제주도 가서 대통령 인사하면서 제가 제주도를 세계 제1의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이라는 말을 발음을 못해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난리가 났었어요. 연설을 진짜 못해. 주소도 없고. 그 다음에 어때? 김대중. 우리나라에서 연설을 가장 논리적으로 잘해. 이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할 때 언제나 병렬식 구성으로 연설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도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연설. 그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누구지? 김대중 다음에? 아씨. 지금이 누구냐? 윤석열. 윤석열 전이 문재인. 문재인 전이 박근혜. 맞다. 이명박. 명박이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네. 그죠? 한 명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쌤이 윤석열 될 거라는 것은 알았어 이번에. 왠 줄 알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어요. 얘들아. 이씨, 윤씨. 그래서 윤씨가 될 줄 알았어. 박씨, 전씨가 제일 없어. 노씨, 김씨. 그럼 이제 남은 거 누구하고 누구야? 문씨 아니야? 전씨가 나왔어. 문씨 아니야? 그래서 나는 다음 대통령 누군지 가르쳐줄게. 문세윤. 개그맨 문세윤 다음 대통령. 기다려.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서부터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렇지. 1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률들은 재정 주체가 동일하다. 얘들아, 얘가 제정할 수도 있고 얘가 제정할 수도 있고 얘가 제정할 수도 있지. 1번하고 2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률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 얘들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 셋 중에 뭐만? 조례만.
조례만 2번 아웃. 자, 정답률 70% 되니까 이 정도 맞춰줘야 돼. 3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모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위임에 근거한다고 그랬지. 잠깐만, 그럼 이제는 3번 자체부터 찾아야 돼. 자, 이 문단에서 어때? 둘째 줄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지. 자, 3문단 봐봐. 둘째 줄에 위임받지 않아도 그랬지. 그러면 3번이 여러분 나오신 건 행정규칙은 위임을 안 받지.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얘들아. 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희들 지문 이걸 꼼꼼하게 다 읽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정규칙은 국회 위임을 받니 안 받니 솔직히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까? 안 남아. 틀만 자꾸 문제 풀 때 보는 거야. 4번 봐봐. 행정규제사항에 적용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조례는 어때?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고 나오지. 자, 4번 나오시고. 자, 그럼 5번.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규제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자, 1문단. 넷째 줄, 밑줄거. 연필로 밑줄거, 연필로.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규제사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런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숫자 1. 자, 그러면 분명히 행정입법은 개별적 상황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그러면서 어때? 신속한 상황을 다루기에 어때? 적합하지? 자, 그러니까 1번 문제에 답니다. 5번 답입니다. 요거는 맞춰줘야 돼. 자, 2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너희들 나하고 약속한 거 있어? 이유를 묻는 문제 무조건 지문에 있어. 무조건 몇 문단에 있을까? 2문단에 있지. 자, 그러면 기억을 잠깐만 보자. 이게요.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면 제정되는 효력이 없다고 했지. 자, 그러면 일단 이러한 제한이 뭔지 일단 앞문장은 밑줄 가야지. 자, 밑줄 가 앞문장. 한편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은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근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하서는 안 되지. 그러면 왜 이런 제한을 받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두 줄만 올라가. 밑줄. 위임된 행정규제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거기다 숫자 2 적어놓고 그럼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위임 명령은 반드시 뭐의 위임을 받아야 돼?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지. 야, 위임 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으니까 만약 그 행정입법 위임 명령의 내용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자, 예를 들어볼게. 내가 반장한테 너 떠드는 애들 적어 체크해 하고 나갔어. 근데 거기에 나와있는 반장이 애들을 떠든 애들 때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그건 어때? 범위를 벗어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2번 문제. 지금 위에 밑줄 거하고 똑같은 게 있지. 위임 명령은 반드시 뭐에 근거해? 법률에 근거하는 거지. 자, 그러면 2번 문제라고 해요. 1번이 답이 돼. 정답은요? 46%. 내가 얘기했지? 3학년 시험에서 2등급하고 3등급 가는 거지. 이유를 묻는 문제는 얘들아 추측하지 말고 무조건 찾아. 똑같은 게 여러 번 있어. 자, 이제 3번 문제 여러분 가도록 할게요.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얘는 3문단 봐야 되겠지. 자, 내가 밑줄 그라는 부분 밑줄 거. 자, 3문단. 자, 셋째 줄 밑줄 거. 행정규제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 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지정 주체만 규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기로 제정될 수 있다고 했지. 자, 숫자 3 적어놓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만 던질게. 자, 나머지 답지들은 여러분 다 갖고 잠깐 얘들아 봐봐. 예를 들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큰 건 위임 명령이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 봐봐. 지금 밑줄 친 거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명령이 담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똑같다. 맞아, 틀려? 틀리지. 자, 5번 다시 봐.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거고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 명령과 같다. 다르지. 대표적인 예로 지문에 뭐가 있었어? 첨단 기술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행정 규칙은 위임을 받지만 위임 명령은 위임을 못 받는 거. 됐어요? 콜?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한번 볼까? 5번이 답이. 니들 다음 주에 학교 안 가지 않니? 원격 수업 안 해? 다음 주 수능주인데 원격 수업 안 해? 우리 딸 번개 중인데 수능주에 전체 원격 수업 한다고 나왔는데 니들도 아마 다다음 주에는 원격 수업 하지 그지? 오케이. 좋겠다. 자, 나 아시겠네. 자, 4번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1, 2번 빼. 1, 2번 설명, 물론 3, 4, 5번 안 보면 1, 2번 봐야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왜? 출제의 여는 절대 여백을 남기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3번 갈게. 나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자, 그럼 일단 너희들 3번이 아웃이 되는 게 조례도 마지막 문단이 어때? 조례도 입법 예고와 공포 절차를 어때? 거친다고 나와 있지. 그러면 3번이 아웃이 되는 이유는 다도 그러니까 아웃. 그래서 자 4번 봐봐. 나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다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자 그럼 이제 나를 가자. 자 나에서 아까 기억 바로 앞 문장을 봐봐. 자 읽어볼게.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받은 위임을 벗어나 제정하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안 되지. 자 그럼 얘들아 위임 명령이 사용하는 어구는 반드시 법률에 있는 거하고 같아야만 돼. 자 그 다음에 4문단 넷째 줄 밑줄 거. 자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는 없다. 자 지금 밑줄 친 거 숫자 4라고 적어놓고 이 문단에도 밑줄 친 데다가 숫자 4 적어놓고. 자 그러면 4번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그 2번 보기에서요. 그 나의 제5조는 위임 명령이고 그렇지. 다가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보기가 법률에서 제정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가지고 그렇지. 그 위임 명령이 2번 답지가 왜 틀리는지. 자 2번 답지가 틀린 이유는 뭐냐면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나의 5조는 대통령령이지. 근데 얘는 뭐에 근거한 거야? 가에 근거한 거지. 그럼 2번 답지 뭐가 틀렸어? 제 가의 제 16조가 아니라 제 몇 조? 3조. 그치? 네. 오케이. 자 1번 답지는 왜 적틀리냐면 가의 내용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얘들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건 법률이 아니라 위임명령이나 조례지. 그럼 오히려 어때? 가보다는 나하고 다가 구체적이면서 어때? 개별적인. 오케이? 자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이 지문에서 두 가지만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너무 지문에 집착하면 안 돼. 틀을 잡아놓고 오히려 얘들아 처음 지문 읽을 때 빨리 그리고 문제 풀 때 디테일하게 풀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4번 문제를 풀 때 1, 2번 선지 제끼는 거 잊지 마. 자 뒷장 갈게요. 자 이번에 2018년도 수능이야. 내가 여기서 하나만 너희들에게 꼭 얘기해줄게. 이거 100% 애들이 잘못해. 내가 이거는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자 1문단 첫 번째 문단.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뭐로 구성돼?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된다 그랬지. 자, 여기 봐. 쌤이 기술 지문에서 A가 있고 A가 B, C, D로 구성이 되면 B, C, D에 뭐가 나와? 기능이 나오지. 그리고 이 기능을 종합하면 결국 A 전체의 원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 저번 주에 카메라 지문하면서 뭐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 뭐 무슨 장치 동그라미 쳤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어때? 다 동그라미를 쳤지. 자 여기에서도 어때?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야? 그럼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고? 송신기 역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신기 역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역할? 채널 역할이 중요한 거야.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자, 아까 지문보다는 어렵습니다. 자, 시간 넉넉하게 해줄 테니까 4번까지 문제 푸십시오. 4번 문제 풀 때 범위 좁혀와. 같이. 덥니 얘들아? 약간?
문제를 딱 풀고 나면 4번 문제를 풀 때 아, 답지가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생각이 딱 들어요. 1, 2, 3번을 먼저 풀어봐.
격투가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쉬운 질문도 있고 어려운 질문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는 수업을 하면서 되게 신경이 되게 많이 써요. 왜? 내 수업을 통해서 배울 게 있을까? 그냥 4주 전인가 이렇게 하더니 그냥 오면서 자기 친구들 또래 중에서 같이 시작했던 애들 중에 국어에 기복이 없는 건 정말 자신밖에 없대. 근데 그건 나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되면 숙제가 이제 주 5일 과제가 나가고 자료가 여러분 진짜 좋아. 이제 그 자료도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솔직히 다른 쪽은 잘 모르겠는데 독서 쪽은 진짜 많이 도움이 돼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기복이 없는 거잖아. 어떤 시험에서 막 95점 받고 어떤 시험에서 70점 받고 이런 건 여러분 실력이 아닌 거야. 이해가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쌤이 진짜 여러분 기분도 되게 좋고 그랬는데 물론 못하는 친구들이 더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지. 그렇지만 일단 내가 지금 국어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험을 보든지 점수대가 95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성적대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하고 자 4문단 첫 번째 문장 눈으로 읽어볼게.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그렇지. 잠깐만. 그럼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 채널 부호화 얘기가 나오겠지. 그리고 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게 얘들아 3문단에서 4문단으로 갈 때 시간의 흐름이 있지 않겠니? 왜? 3문단에서 채널 부호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자, 좋아. 그러면 일단 이 3문단에 채널 부호화 얘기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들면 돼. 자 그럼 이제부터 1문단 첫 번째 문장 읽고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대. 자 그럼 이제 1문단의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좀 위에다 쓸 거야. 자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나오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무슨 과정을 거친대? 부호화 과정을 거친대. 그럼 적어도 여러분 집중. 이거를 읽고 두 가지가 나올 거라고 예측해야 돼. 첫 번째.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 요소 세 개가 뭐야? 안 적어도 돼. 송신기, 수신기, 채널.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각각 어떤 기능을 하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너희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부호화 과정을 거친데 부호화 과정을 해야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히 전달하는데 그럼 뭐가 궁금해? 도대체 부호화 과정이 뭐야? 맞아? 자, 그런데 웃긴 게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1문단 첫 번째 문장에 있으니까 보통은 두 번째 문장부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생뚱맞지. 갑자기 정의가 나왔지. 자 동그라미 쳐. 뭐에 대해서 정의했니? 첫 번째는 데이터. 에이 또 까먹었네. 두 번째는 정보량. 세 번째는 엔트로피. 왜 동그라미 치라고 했지? 여기 봐. 쌤이 서론에서 정의가 서론이 아니더라도 어떤 한 문단에서 뜻풀이가 2개 이상 나오면 그거는 밑에 추석과 같은 역할이야. 얘를 모르면 어때? 그 밑에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아예 지금 1문단 두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 있지. 얘를 그냥 드러내. 그리고 밑에 주석으로 갖다 박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얘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1문단에 안 나왔다니. 자, 그런데 대부분의 애들이 여기까지는 해. 근데 이걸 안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 자, 2문단. 자, 첫 번째 문장 주고.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하지. 자, 미주고.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잖아. 자,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건 얘들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단은 첫 번째. 잠깐만 여기를 낄게. 첫 번째 무슨 부호화? 아직 적지 마. 소스 부호화를 하지. 자 그런데 소스 부호화가 뭐 하는 거야? 뭐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부호로 변환하지. 여기에 나와 있는 소스 부호화는 이게 뭔지 알아야지. 기호를 부호로 변환해. 목적은
2분단에서 수신기 동그라미처럼 보여? 넷째 줄에 밑줄 형광펜으로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 기호로 보관하려면 나와있지? 그러면 송신기에서는 기호를 부호로 변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수신기에서는 뭐로 부호를 기호로 변환해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안 찾아놓으면 1번 문제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근데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으면 1번에 2번이 바로 나오지. 왜? 2번 답지 1번에 2번 답지는 뭐의 역할이야? 수신기 역할이잖아. 이제 수신기 역할이 몇 번 나올까? 3번 나와. 그 중에 하나 아니야. 자, 2분단 넷째 줄 밑줄 친 거에다 옆필로 다시 한번 밑줄 걷었고 숫자 1 적어. 1번 문제는 이거 갖고 문제 푼 거야. 물론 정답률은 높아. 빨리 찾아야지 빨리. 수능 국어는 시간 싸움이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3분단 밑줄 채널 부호하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지. 근데 얘들아 채널 부호화도 어디에서 이루어져? 송신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송신기에서는 두 번째 무슨 부호화를 해? 채널 부호화를 하지. 자 채널 부호화가 하는 역할은 뭐야? 잉여 정보를 추가하지. 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목적은 뭐야? 목적은? 자 목적은 뭐니? 목적이 뭐야? 응? 응?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자 잠깐만 얘들아. 데이터를 압축하면 빠르고 데이터를 오류 검출하면 어때? 정확하게. 어때? 우리 아까 1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부호화 과정을 거치며 분명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에만 밑줄이 거 있으면 안 돼. 한 군데 더 밑줄이 거 있어야지. 자, 3번단 셋째 줄 밑줄 거 뭔지 모르지만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어쩌고저쩌고 판단하고 어쩌고저쩌고는 일로 판단한다. 밑줄.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3번단에도 뭐의 역할이 나왔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신기의 역할이 어때? 나왔잖아. 자, 수신기 역할은 얘가 실질적으로 0인지 1인지 어때? 판단을 하는 거야. 4문단. 자, 그러면 잠깐만. 자, 잠깐만. 4문단에는 적어도 두 개의 얘기가 나와야 돼. 소스 부호와 채널 부호가 얘기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되니? 선부호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 여기 봐. 아직 뭐는 안 나왔어. 채널 안 나왔어. 그럼 채널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되지 않겠니? 자, 4문단 첫 번째 문제 맞추고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채널 나왔지. 아, 채널은 별거 없구나. 그냥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통로구나. 전달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된다. 계속 밑줄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화를 결정하는 과정이 무슨 부호화? 선 부호화지. 자, 그러면 얘도 자 송신기가 하는 세 번째 역할 이번에는 선 부호야. 자 얘는 부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 왜? 목적은 뭐를 해야 되니까? 전송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 보시고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을 판단하여 전압 밸런스가 1을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즉 여기도 이제 누구의 역할? 수신기 역할 나오는 거야. 자, 간단하게 적기에는 문제를 안 납니다. 아 미안해. 수신기의 역할은 여기가 0인지 2인지 판단하는 거지. 미안. 그러면 잠깐만 3문단 문제는 관련이 없는데 3문단에서는
얘는 전압의 변화, 얘는 똑같은 역할을 하네. 근데 판단 방법이 다른 거야. 자, 그럼 이제 바로 갈게. 자, 일단 1번, 2번, 3번, 4번 문제에 특징이 있어. 여기 봐. 내가 이제 구조화 좀 이따 해줄 거야. 이 지문은 문제를 봐도 어디를 봐야 될지 정해. 맞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문 내가 구조화해 줄게. 잘 봐. 단순히 이게 아니야. 이거야. 왜? 뭐의 흐름이 있어?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아마 이 세 개를 통틀어서 문제를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 1, 2, 3, 4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잖아. 근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어때? 얘네들이 지금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자, 대신 이제부터 이걸 해야 돼. 자, 1번 문제에 답은 몇 번? 2번. 자, 다 했어. 자, 그럼 얘 몇 문단에서 나왔어? 2문단에서 나왔지? 자, 2번. 윗글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집합. 기호집합에 대한 설명은 1문단에 나와 있는 건 알겠지? 자, 1문단. 마지막 문장 앞에 이렇게 줘. 기호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같이 자, 숫자 2 적어놓고 그러면 2번 문제의 답이 왜 2번인 줄 알겠니? 평균 정보량이 최대값이면 같아야지. 그러면 4분의 3,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이 되어야 되겠지. 자, 다음 몇 번? 2번.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맞춰줘야 돼. 자, 그럼 이제 얘는 1분단. 자, 3번 문제 갑시다. 윗글의 부하에 대한 영어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50인데 제일 많이 쓴 오답이 여러분 2번이야. 잘 봐, 2번 답지. 허프만 보호하지. 허프만 보호하면 어때? 이 문단에 있는 건 알겠지? 자, 보세요. 허프만 보호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후에는 어때? 비투수가 적지. 이게 왜 어려운지 봐. 자, 분명히 자, 잠깐만. 오답이야. 2번 답지. 허프만 보호에서 발생 확률이 높으면 뭐냐? 비트수는 적네. 자, 근데 얘는 1문단까지 나와요. 1문단 봐봐. 1문단. 넷째 줄 봐봐. 오른쪽. 자,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거량은 많고 얘 앞에 넷째 줄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거량은 어때? 적다고 했지. 맞아? 그러면 발생 확률이 높으니까 정보의 양도 어때? 정보량도 적은 거지. 내가 얼마나 쓴 거 맞지 지금? 기억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봐. 얘하고 얘를 종합하면 발생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 적겠지. 그럼 반대로 발생 확률이 적으면 정보량은 많겠지. 그러니까 두 개의 선지를 두 개의 정보를 통합해서 하나의 선지를 만든 거야. 그래서 2번은 여러분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지. 오답이야. 자, 이제 5번 답 볼게. 3중 반복 부호야. 자, 3문단에 나와 있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3문단 대체 줄서부터 연필을 쭉. 3중 반복 부호는 0과 1을 각각 0001과 111로 부호한다. 쭉. 계속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가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하지. 야, 여기에다가 숫자 3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만약 안 풀리면 그 다음 문장의 접속어가 뭐야? 즉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지. 얘들아, 여기까지 보고 안 풀리면 그 다음 문장까지 읽어야 돼. 자, 보세요. 그러면 3번에 5번 답지에서 자, 두 개의 비투가 오류가 있지. 자, 여기 봅시다. 자, 0은 000으로 가야지. 자, 집중해. 근데 오류가 생겨서 001이 됐어. 그럼 뭐로 판단해? 0으로 판단하지. 됐어요? 자, 그런데 오류가 두 개 생겨서 011. 그럼 이제 얘는 0이 아니라 1로 판단해. 오류를 어때? 정정할 수가 없는 거지. 자, 다음에 자, 그럼 얘 몇 문단? 몇 문단이니? 3문단. 그럼 게임 끝 아니야. 얘들아, 얘는 반드시 몇 문단을 건드려야 돼? 4문단을 건드려야지.
오늘 수업의 이제 의도가 뭔지 알겠어? 얘들아, 수능은 시간 싸움이잖아. 수능은 시간 싸움이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잠깐만 팁을 하나만 줄게. 보통 이런 문제가 3점짜리로 어렵게 나오잖아. 시간 없어서 찍어야 돼. 근데 얘들아 같이 길이가 어때? 갈수록 길어지지. 1, 2번 할게. 그럼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 받았니? 1, 2, 3번 선지가 4, 5번 선지를 이끌기 위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1, 2, 3번을 이해하고 나야 4, 5번을 이해가는 그런 거거든. 왜 그런지 알아? 우리가 이 지문에서도 2, 3문단을 이해가야 4문단을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선지가 뒤쪽에 있어. 4, 5번. 보통은 답지 길이가 이렇게 갈수록 길어져. 그때는 여러 4, 5번으로 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 그럼 이제 4번 답지서부터 볼게. 삼중반복 부호화가 뭔지 배웠지? 자, 그럼 가보자. 자, 이제 지울게. 아, 왜 이걸로 줘? 시간 없네. 야, 너 또 불어야 불필이 비싼 거라 얘 잘 일반 불필로 잘 안 좋아서 이렇게 해야지. 부작용이 좀 있어. 옛날에 이거 하나에 500원씩 받았어. 이거 하나에 하고 근데 이게 일본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지금은 하나에 한 250원. 혹시 나중에 이걸 친해졌다고 쉬는 시간에 이걸 분필 던지고 그러면 몇천 원씩 깨지는 거야 얘들아. 던지려면 학원 분필 던져. 내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사는 거야. 자. 뭐 하다가 말할지? 자, 그러면 4번 단수 볼게. 날씨 비야. 자, 비면 보기를 볼게. 부호가 뭐니? 비면 세 번째 거니까 1, 0이지. 자, 그러면 우리 3중반복 부호합시다. 1, 0이니까 어떻게 돼? 1이니까 1, 1, 1. 그 다음에 0, 0, 0. 맞니? 얘들아 이거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질문이야. 자, 4문단 볼게요. 그럼 이제 4문단. 왜? 차동부호하니까 4문단 봐야 되겠지. 자, 4문단. 셋째 줄 주고. 차동부호하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부호를 시작할 때는 어때? 기준신호가 필요하다.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만 보면 잘 몰라. 그 다음에 예시까지 들어줬지. 예를 들어 차동부호가 직전의 기준부호가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를 발견한다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갑시다. 여기다 숫자 4 적어놓고. 자, 그러면 4번 단체 볼게. 차동 부호를 했는데 기준 신호가 뭐라고 나와? 양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양에서 출발. 네, 양에서 출발할 거야. 1이야. 변해 안 변해? 변해. 그러면 양이 뭐가 돼야 돼? 음이 돼. 됐어? 다시 1이지. 그럼 변해 안 변해? 1이면 변해. 그럼 뭐가 돼? 양이 되겠지. 1이니까 어때? 변해. 음이 되겠지. 사람처럼 변해. 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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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없다. 자, 그러면 5번이 몇 틀렸니? 자, 5번. 그러면 흐림을 여러 번 해봐. 5번. 흐림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흐림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흐림. 니들이 직접 해봐. 4번 한 번만 다시 해보시죠. 다시 설명해달라고? 이게 여기까지는 알겠어? 네, 11000? 자, 그런데 기준 신호가 뭐야? 양이지. 근데 거기서 밑줄 친 데서 뭐라 그랬어?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키지. 그럼 1이니까 양을 변화시켜 안 변화시켜? 변화시키니까 다시 1이니까 어때? 또 변화시켜. 야 1이니까 변화시켜. 0은 안 변화시키니까. 됐니? 됐어요? 이제 고3이야 얘들아 해야 돼. 자, 그러면 5번 같이 한번 해볼까? 흐림이야. 0, 0, 0, 1, 1, 1. 여기까지 되지? 자, 기준 신호가 뭐라고 나와? 기준 신호가 여기 어때?
다시 한번 선생님 솔직히 시험장 가서 이거 할지 모르겠어요. 찍을 때 1, 2, 3번 찍지 말고 4, 5번 찍으라고 제발. 알겠냐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독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